네. 제가 대표님이랑 벌써 함께 한 지 한 2년 됐잖아요. 네. 그래서 2년밖에 안 됐어요? 더 오래된 진짜 것 같아요. 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2년밖에 안 됐군요. 저는 대표님이 거의 저의 가족이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좀 요즘 안타까운 게 제 주변에 이제 30대 초중반 동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죽는 소리라는 거야. 나는 돈도 얼마 못 모았다. 결혼도 못 한다. 서울 집값은 비싸다. 이래서 막 거의 다 포기를 하겠다. 이런 네.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야, 당근 대표님 영상을 봐라. 여기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돈을 많이 모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그렇게 사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난 그걸 너무 충격을 먹었는데 대표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런 시기도 있고 그런 시기를 지나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런 방탕하고 돈을 쓰는 시기를 최대한 짧게 줄이는 거. 누구한테나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는 시기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30대 초반에는 미친 듯이 돈을 썼거든요. 욜로족이라고 그때는 그런 단어도 없었는데 진짜 많이 놀러 다니고 호캉스 즐기고 국내 여행 있는 곳 없는 곳 다 돌아다녔거든요. 마트에서 맨날 장 보고. 근데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낄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런 시간은 가급적 짧게 가고 일정 기간이 돌아오면 이제는 좀 아껴야 되지 않나.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처럼 이렇게 똑 부러지게 사는 분이 30대 때 그렇게 돈을 막 썼다는 게 솔직히 상상이 안 가거든요. 막 썼어요. 막 쓴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식장을 가야 되는데 요즘은 워낙에 밥값이 비싸니까 더 많이 해야 되지만 그때는 한 10만 원 정도 축의금을 했는데 통장에 현금 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10만 원만 빌려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축의금 내야 되는데 10만 원 없다고 그랬더니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요. 도대체 돈을 어떻게 하는 거냐. 맞벌이로 돈을 둘이나 벌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통장에 10만 원도 없냐. 인생 그렇게 살 거냐. 혼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의 30대에는 맞벌이로 돈을 몇백씩 벌고 있었지만 통장에 10만 원도 없었다. 그게 저의 30대 욜로족의 기억 남는 일입니다. 근데 대표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은 게 실제로 대표님 맞벌이였잖아요. 네. 대표님 되게 좋은 직장, 간호사 급여도 높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맞벌이로 대략 어느 정도로 소득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 달에 못 벌어도 7, 800은 벌었던 것 같아요. 다 썼어요. 팡팡팡팡팡 썼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이랑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250. 왜냐하면 보험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없을수록 가난할수록 보험에 집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위기가 왔을 때 이 보험이 나를 보호하사 해주실 거니까. 보험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넣고 있었고 모으는 돈 없었고 돈은 일단 많이 벌고 있으니까 놀러 가죠. 마트에서 장 보죠. 쓰고 싶은 거 쓰죠. 배달 음식 시켜 먹죠. 그때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통장에 10만 원도 없었고 더 최악은 나중에 빚 1억까지 생겨버리는 일이 생겼던 거네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이제 돈 못 모으고 엄청 정부 탓하고 국가 탓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최근에 제 지인이 한 3주 정도 출장으로 미국에 갔다 왔대요. 미국에 갔다 왔는데 너무 물가가 비싸더래요. 근데 마침 미국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꼈대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엄청 할인을 하잖아요. 할인해서 미국에서 이제 가족 선물 좀 사려고 블랙 프라이데이 하는 이벤트 하는 곳을 갔대요.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로 할인 50% 하고 있는 금액이랑 한국에서 파는 금액이랑 똑같더래요. 그분이 느꼈던 게 뭐냐면 아, 한국은 365일 블랙 프라이데이구나. 미국으로 치면 블랙 프라이데이 금액으로 물건을 사고 생활비 수준이 그 정도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선 돈 아끼기가 진짜 어렵겠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근데 반면 한국은 365일 블랙 프라이데이다. 물가가 비싸다 해도 아직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물가가 현저하게 싼 거예요. 유럽에 비하면. 그러니까 모으려고 하고 좀만 노력하면 아직 우리나라 기회가 있는 거야. 아직은. 근데 그냥 맨날 정부 탓하고 정책 탓하고 경기 탓하고 맨날 탓하면서 못 모으고 쓰기만 하죠. 이런다고 내 인생 달라져? 그리고 제 댓글에도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게 이렇게 인생 팍팍하고 힘든데 커피도 못 마시게 합니까? 이런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지금 잃어버린 건데 커피 2,000원, 3,000원 아껴라가 아니에요.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커피 못 마시게 한다고 댓글에다가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돈 모으고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한테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럼 결국 대표님 또한 그런 실수를 저질렀었고 이제 그쵸. 그런 실수를 이제 더 이상 안 저지르시잖아요. 저도 이제 대표님 가계부 강의를 들어보면 대표님이 네. 항상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3가지 이유를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돈을 모아야 안 돼요? 되는 3가지 이유. 네. 한 3가지 정도의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돈을 아껴 써야 돼요. 첫 번째는 언제까지 일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노동력 그리고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도 한계가 정해져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간과 우리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근로소득은 이미 벌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걸 인지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40대 후반, 중반, 빠르면 40대 초반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얼만큼 더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상의 문제, 가족 이슈, 뭐 알 수 없는 다양한 이유로 언젠가 근로소득은 끝나요.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으로 돈을 쓰고 지불하는 어떤 행위를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월급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돈으로 바꾸는 행위예요. 다시 얘기하면 월급은 내 생명과 돈을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생명과 바꾼 돈을 오늘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쓰셨나요? 오늘 얼마나 함부로 쓰셨나요? 과연 얼마만큼 내 생명과 바꾼 이 아까운 돈들을 생각하면서 쓰셨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머리카락이 삐죽 쓰죠. 제가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대표님이 그런 말씀 하신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물건 사니까 좋죠. 행복하죠. 근데 지금 목숨줄이 하나씩 날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행복하세요? 되게 무서웠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랬어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돈을 쓸 때 내 생명과 바꾼 돈을 쓰는 거다. 즉 나의 생명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쓰는 이 돈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죠. 그럼 또 이래요. 아니 그럼 나 숨도 쉬지 말라는 거냐? 그러면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커피도 한 잔 사 먹지 말라는 거냐?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하게 번 돈이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이제 커피값 아끼라고 한다고 댓글 남기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여러분들의 생명과 바꾼 그 아까운 돈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면서 쓰는가, 그리고 그 돈을 아끼기 위한 노력을 해봤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컨버스에서 커피 하나 사 먹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사 먹잖아요. 그 1,500원도 한 달이 되면 거의 10만 원 돈 되는데 맞아요. 그 10만 원이 작은 돈은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 돈도 이제 아끼라는 거라기보다는 생각하면서 얼만큼 고민하면서 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써버리는 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돈을 빚을 처음에 갚으면서 전략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16개월 만에 1억을 다 갚았잖아요. 그때 제가 추가로 부수입을 만들거나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갚은 게 아니에요. 100% 근로소득으로 갚았거든요. 그때 제가 무릎을 쳤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경험 전에 돈을 쓸 때 좀 얼마나 고민하고 쓰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근로소득은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버는 돈을 소중하게 내 생명처럼 아끼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막 달러 올라간다 이런 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이 직장인들한테는 그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정말 다행이죠. 우리나라가 정부가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건데, 정부가 잘 작동되지 않고 경제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고 출렁출렁이는 거죠.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주유소 왜 기름부터 올라가잖아요. 기름값부터. 만약에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 커피도 100% 수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커피 가격이 500원이라도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500원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한 달이면 그 돈이 또 15,000원? 근데 15,000원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1년이면 몇십만 원. 사실은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월급은 그대로니까 사실은 월급이 그대로인 게 아니죠.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부 유럽, 터키라든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일반 음식점에 가도 가격표가 안 적혀져 있대요. 왜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따라서 데일리로 가격이 바뀌니까. 그래서 매직으로 금액이 써져 있고 그거를 지운 다음에 맨날 마치 시세처럼, 과일이나 생선 시세처럼 음식점 가격이 바뀐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만큼 안정적이고 정부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정부 탓하고 어차피 내 인생 달라질 거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어차피 발생하거든요. 원화 가치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움직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 돈이 쪼그라드는 거는 방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벌고 있는 돈이라도 좀 아껴볼 것인가. 그래서 일단 1단계로 하는 거는 지금 벌고 있는 돈을 좀 덜 써보고 아껴보는 과정을 해봤는가 하거든요. 거기에서 과연 나는 해봤나?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거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 버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갔잖아요. 저성장에 금리는 낮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옛날 20년, 30년 전에 우리 부모 세대가 했던 것처럼 저축만 하고 그리고 어떤 상품에만 가입을 한다고 해서 내 자산이 늘어나는 시대는 끝났어요. 거기에 아파트를 갈아타기 위해서 자산이 상승했던 시기도 이제 끝난 게,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옛날처럼 아파트 사서 부자 된다라는 시기도 이제는 어려운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또 아니죠. 아, 그래요? 왜냐면 여태까지 대표님만 말만 들어보면 무작정 아껴야 된다고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다른 방법이 있나 봐요? 우선은 돈 버는 방식이 바뀌었고 투자라는 걸 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 돈을 아껴야 된다, 돈을 전략해 봐야 된다, 모으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떤 투자를 위해서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있어야 뭘 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5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모으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기거든요. 전략을 통해서 종잣돈을 모아보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해보는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전에는 적극적인 투자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금리도 높았고 조금만 열심히 살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집을 몇 번 갈아타게 해도 자산이 충분히 축적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의 저금리 그리고 저성장,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나 정부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우선은 나는 그냥 급여 생활을 하면서 뭔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거나 뭔가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있는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좋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종잣돈을 모아서 뭐 주식이나 안정적인 투자에다가 하실 수 있고, 나는 좀 투자를 본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성향이고 시간도 좀 되고 그리고 나는 자산도 좀 많이 모아보고 싶어, 이러면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이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정도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대표님 말 듣다 보니까 결국 돈을 열심히 진짜 모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조금 저는 좀 망설이는 게, 저희 동생들도 그렇지만 열심히 모아봐야 1,200만 원, 3,000만 원에 그러거든요. 네. 근데 결국 누가 봤을 땐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가 봤을 땐 티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막 티끌 모아 티끌이다 어차피. 근데 이걸로 3,000을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산이 뭐 불어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부자가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네. 모을 필요가 있나? 솔직히 좀 막막하거든요. 대표님 이런 방법이 있어요? 1억이 되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이 돼야 되고요. 5천만 원이 있기 전에는 1,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수억의 돈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아주 큰 착각이에요. 1억의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기까지는 1,000만 원, 3,000만 원, 5천만 원의 돈을 관리해보고 투자해본 경험이 있어야지만 1억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1억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10억을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1,000만 원도 모아본 적이 없고 1,000만 원도 투자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1억이라는 돈이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비꼬면서 어차피 안 돼, 다음 생에서 네 인생 바꿔봐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의 자산의 시작은 마이너스 1억이었고 1,000만 원이었고 3,000만 원이었다고.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능력이 키워져서 1억, 3억, 10억 이렇게 커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아니에요. 1,000만 원은 1억을 관리하기 위한 단계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1,0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투자가 뭐가 있냐 또 반문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아파트나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는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매는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 경매에는 정말 다양하고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여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레버리지, 즉 대출을 사용해서 낙찰을 받은 이후에 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돈을 굴릴 수가 있어요. 물론 현재 부동산 투자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모든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방 아파트는 제외거든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모든 부동산 정책에서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방 아파트 중에서도 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현재 가격보단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사서 할 수 있어요. 부동산 경매는 좀 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법적인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된다, 영도를 해야 된다, 위험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지 못하거든요. 배운 사람들 위주로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위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 자산을 늘리는데 부동산 경매를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세금 내고 하면 뭐 남는 거 없다, 막 이런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경매를 이용해서 낙찰을 받고 얘를 매도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계속했을 때 사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약간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도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매매 사업자예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라는 걸 이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전 세금 때문에 안 돼요 라는 말을 상당히 쉽게 하는데, 조금만 알아보면 방법은 다 있다. 근데 대표님 지금 매매 사업자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거를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번에 무료 라이브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경매 투자랑 그리고 매매 사업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틀간에 나눠가지고 강의를 진행해요. 그렇게나 길게요? 이게 하루만에 안 돼요. 첫째 날은 경매가 뭔지에 대해서 쫙 훑어드릴 거고, 둘째 날은 매매 사업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쫙 훑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일간 이틀 동안 라이브를 진행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무료 라이브 신청하시고 들어오셔서 들어보시기만 하셔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정말 고급 정보를 갖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매매 사업자가 뭔지만 알아도 경매를 하면 1,000만 원으로 내가 돈을 불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과감하게 도전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된다고 하는 시장에 기회가 있거든요. 경매는 다들 안 된다고 하는 시장이에요. 부동산 투자는 지금 틀렸다고
된다라고 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존재하거든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시장에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번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벌었다고 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만 집중하거든요. 근데 저는 얘기하죠.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번 사람들이 있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벌고 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라이브 신청하시고 들어오셔서 정보를 좀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근 대표님 진짜 듣다 보니까 내가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불리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렵겠다. 이거 너무 힘들 것 같고 피곤할 것 같은데 굳이 그냥 지금 사는 것도 그냥 만족하고 내가 안분지족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돈을 왜 투자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1,000만 원부터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난 지금 내 삶이 좋아, 만족해 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분들은 또 그냥 그 인생을 즐기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의 삶에 좀 만족을 못하고 새로운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난 좀 답답해. 그리고 나는 돈 없는 지금의 삶보다 돈이 있는 어떤 삶을 좀 꿈꾸고 싶어 하는 갑갑함의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돈을 모으고 돈을 불리는 노력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도전해보는 그 모습이 앞으로의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평생 간호사밖에 안 했고 애밖에 안 키워봤고 가정주부에 나가서 마트에서 장 보는 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내가 무슨 경매야, 내가 무슨 에어비앤비야, 내가 무슨 사업이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이 직장이 사라졌을 때 누가 나를 책임져 주지? 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나 스스로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배워놔야겠다.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게 부동산 경매거든요. 부동산 경매를 배운 다음부터는 직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이 직장에서 잘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슈가 생겨서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어 라는 자신감만으로도 엄청 강해지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돈을 모아보시고 불려보셔서 5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종잣돈이 모이면 그 돈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투자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장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부동산 경매 투자가 적합하다. 왜냐하면 소액으로 가능하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무기만 장착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나라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아직 젊으시잖아요. 저도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생 100세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앞으로 저 40년 더 살거든요. 20대 30대 분들은 50년 60년을 더 살아요. 이 젊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무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젊으셨을 때 빠르게 돈을 모아보는 경험을 하고 빠르게 투자 도구를 장착하셔서 더 노력하신다면 저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모아보고 돈을 불려보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무료 라이브 진행하니까 오셔서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도움 될 것 같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년도에도 여러분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